민주당 현역 의원 하위 평가를 받은 비명계 의원들이 지역구 경선에서 대거 탈락했습니다. 전국 20곳 민주당 추가 경선 결과 비명계로 꼽히는 현역 의원이 줄줄이 탈락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원내대표를 했던 친문 비명계 박광훈 의원은 수원정에서 친명 인사인 김준혁 한신대 교수에게 패배했습니다. 서울 은평을에서는 비명계 재선 강병원 의원이 친명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인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에게 패배했고, 경기 성남 중원에서는 비명계 윤영찬 의원이 친명계 이수진 비례의원에게 졌습니다. 경기 남양주을에서는 친명계 김병주 비례의원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충북 청주 상당에 지원했던 친문 핵심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공천이 배제되면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사실상 친문계 전멸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친명 인사가 패배한 곳도 있습니다. 전북 군산에서 친명계 김희경 의원이 비명계 현역 신영대 의원에게 졌습니다. 민주당은 당원의 당이고 국민이 당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경선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이 경선 과정을 보시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의 공천이 매우 시스템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이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도 됐지만 그럼에도 충격적인 그런 결과인데, 어쨌든 우리 전체 총선 구도에는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 내부의 결집과 단합을 좀 약화시키는, 결국은 친명 일색의 분들로 후보가 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흐름은 중도층 표심에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요? 민주당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임종석 전 실장이 어쨌든 잔류했다. 속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그러니까 불이 확 번지는 걸 막아준 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래도 뭐 홍영표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다시 재점화되는 게 어떻게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하고 그쪽이 결합을 할 것이냐 아닐 것인가. 그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관건일 것 같아요. 두 가지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임종석 전 실장이 때를 기다렸다가 차기 주자로 부상을 할 것이다. 또는 비명계에 대한 비판도 없이 리더십의 한계를 노출한 것이다. 원래 이분이 친문의 좌장이라든지 그런 컨셉은 아니에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냈지만은 박원순 시장 때 부시장을 했고, 또 한양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 86그룹의 상징력이 더 강한 인물인데, 이번에 공천 갈등이 길어지면서 막 하다가 보니까 친문 좌장 반 이재명의 상징 같은 인물이 돼버렸는데,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못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별의 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회가 오면 잡아야 되는데 왔어요. 그 기회를 이재명 대표가 만들어준 거죠. 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주목도가 높았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스스로 꺼트려버리고, 다음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 체제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기회가 오지 않을 별로 것이다. 저는 임종석 실장한테까지 순서가 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실장의 탈당을 막았다. 또 뭐 홍영표 의원한테 탈당하라고 그랬다. 김영주 의원한테 탈당을 했다. 그거 다 소설입니다. 양산만 갔다 오면 탈당한다는.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냥 선문답시로 답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임종석 실장이 고민할 때 그 만류할 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은 윤영찬 의원하고 이해찬 대표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서로 한 번씩 주고받은 셈이 되네요. 윤영찬 의원 그 본인 이름으로 기자회견장 잡아놨다가 30분 전에 걷어들였었잖아요. 그때는 임종석 실장이 말렸다는 얘기고, 이번에 임종석 실장의 경우에는 또 윤영찬 의원이 만약에 말렸었다면은 서로 한 대씩 주고받은 셈이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사실 뭐 정말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용기를 내야 할 때는 용기를 내야 되고, 결기가 필요할 땐 결기를 보여줘야 되고, 어떤 그 뭔가 판을 갈아엎는 뭐 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임종석 실장이 이번에 보여준 행태가 그런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인가? 더군다나 SNS를 통해서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 끝.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저는 조금 했어요.
그 임종석 실장이 사실 그 컷오프 되고 난 다음에 이낙연 대표한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이 날도 그렇게 해서 만난 거고 밤새도록 얘기한 건 뭐냐면 탈당으로 정리가 다 끝났어요. 근데 그날 다음 날 아침에 바로 그냥 SNS를 올려서 안 한다고 한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얼마나 황당했으면 그랬어요. 앞으로 연락하세요. 인간이면 연락하겠죠. 그러니까 사람인데 연락은 하겠죠 해서 사람인데? 예, 사람이면 연락하겠죠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낙연 대표가 실망하는 지점이 뭐냐면 새로운 미래가 그 생존 기반으로 호남 흔들기 전략으로 광주 벨트를 형성해서 5명을 출마시킬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이용섭 장관, 노형욱 장관, 그리고 권은희 의원. 그리고 한 자리를 비워놨었잖아요. 그 물음표 자리가 임종석 실장이었던 거예요. 비워놨었군요. 예. 그랬는데 나오는 줄 알았는데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황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광주 지역, 특히 호남 지역은 투표를 할 때 전략적으로 투표를 하는 지역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보고 투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세가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호남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 그러면 그 틈새를 새로운 미래가 들어가야 되는데 새로운 미래도 현재 제대로 공략을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역주의라는 게 여러 가지 면모가 있는데 이낙연 대표가 최근에 광주 출마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 광주의 마음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정동영 의원이 힘들 때 무소속으로 갔을 때 정말 이게 한국 정치사에 남는 선거 포스터입니다. 딴 거 없어요. 어머니 정동영입니다예요. 무소속. 어머니 정동영입니다 하고 엎어지니까 전주 어머니가 품어줬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정동영 의원이 50대였거든요. 근데 70대가 어머니 이러면은 뭐가 좀 안 맞는데. 근데 보십시오. 이번에 임종석, 기동민, 박용진, 홍영표까지 전부 다 고향이 호남인 사람들이에요. 네.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이 호남 가가지고 어머니가 키워줘가지고 서울에서 일도 많이 하고 정권도 만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핍박받고 왔습니다라고 하면은 어머니는 이 사람들은 안아줄 수 있지.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새로운 미래와 이낙연 대표의 구상이었죠. 컨셉이었죠. 그게 이제 어그러진 거죠. 네. 자, 홍영표 의원은 탈당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저질 리더다, 가짜 민주당 이렇게 작심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번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입니다.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을 탈당합니다. 의원의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점잖게 얘기하셨네요. 그래요? 네, 사석에서 만났을 때 저보다 더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터프하신 분이에요. 피칠갑보다 네, 더. 근데 의외로 이거 피치갑 발언 이후에 발언을 되게 순화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방송용어로는. 네. 근데 사석에서 만나면 아주 뭐 전투적으로 용어 쓰시는 분이에요. 민주당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영표가 왜 컷오프냐라고 하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잖아요. 뭐 정체성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 홍영표 의원님은 지금 그럼 완전히 컷오프된 거죠? 제가 양해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질의응답을 안 받겠습니다. 그 부분만 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어려워요. 일각에서는 계산을 해보니까 박용진은 마이너스 30%를 하면 지는데 홍영표는 마이너스 30%를 해도 이긴다. 그래가지고 컷오프다라는 뭐 도혈까지 도혈 정도니까 홍영표 의원은 제가 볼 때 해볼만 해요. 거기 박선원, 이동주 두 분의 경선인 건데 친명인사 두 분의 경선인 건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지지가 전반적으로 빠진다면은 네. 홍영표 의원이 한번 해볼만 하죠. 그렇다면 화려하게 역할을 또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